안녕하세요. 오타이맨입니다. 11월 13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원 다수당 대표로 존 듀니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는 라이노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라이노인 미치 맥코넬이 은퇴하면서 역시 라이노인 존 듀니에게 바톤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국정 운영에 어느 정도 차질이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우스다코타 출신으로 2016년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헐리우드 스캔들이 불거졌을 때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보고 사임을 하고 마크 펜스에게 바톤을 넘기라고 종용하였던 자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때 바톤을 마이크 펜스에게 넘겨 힐러리 클린턴에게 패하였다고 하면 미국은 그때 당시에 벌써 재앙이 닥쳤을 것입니다. 힐러리는 바이든보다 더 급진주의자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여성으로서 페미니스트이기도 합니다. 겨우 미국을 구해서 마가가 지금 정상으로 돌려놓으려고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상원에서는 느닷없이 비밀 투표로 이번에 원내대표를 뽑는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전례입니다. 따라서 비밀 투표를 하게 됨에 따라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방법이 없었는데 우리가 기대하였던 리스 카슨 3자 구도에서 1차로 탈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차 투표에서 존 듀니 공화당의 다수당 대표로서의 원내대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반트럼프주의자로 유명한데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과의 조율이 가장 큰 국정의 난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로 오늘 PT 헤그세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원래 국방부 장관 자리는 하와이주 하원 출신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마가 대원이기도 한 툴시 게바드가 공개적으로 그 국방부 장관 자리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모두가 툴시 게바드가 국방부 장관이 될 것이라고 여겨졌으나 느닷없이 그 여성 소령은 제외가 되고 PT 헤그세스라고 하는 주방위원 출신의 장교 출신이 임명이 된 것입니다. 그는 온몸에 문신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몸에 있는 십자가 문신만 한다 하더라도 바로 13세기 십자군 원정 때에 사용되었던 문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두박근혜는 데우스 울트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바로 십자군 전쟁 때 전투 구호로 사용되었던 문구이기도 합니다. 또한 팔뚝에는 We the People, 미국 헌법 제1조 맨 앞에 나온 문구가 새겨져 있기도 하고 We the People은 바로 미국 헌법 첫 번째 문구로서 1775년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구호로 쓰여졌던 문구이기도 합니다. 팔꿈치에는 별이 13개가 그려져 있는데 그 별은 바로 베티로서 별이라고 하며 미국의 초기에 깨 그려졌던 13개의 주의 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베티로서 별이 오늘날 와서는 바로 그 유명한 빛나는 별, 샤이닝 스타라고 하기도 하는 미국 국가에 나오는 스타 스프랭거드 배너의 바로 스타 스프랭거드입니다. 그의 안쪽발에 새겨져 있는 뱀 문신은 바로 연합 아니면 죽음의 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754년 벤자민 프랭클린 대통령이 독립전쟁 20년 전에 벌써 펜실베니아 가제트에 직접 그려서 실었던 뱀 문양이기도 합니다. 8조각이 난 뱀 문양은 그 당시에 초기에 미국 독립전쟁에 참여했던 8개 대표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20년 후에 독립전쟁의 구호로 쓰여졌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미국 역사와 또한 보수 진영에서 추구하고 있는 성서적인 바탕에 세워진 미국의 뿌리에 대하여 그는 깊이 인식을 하고 모든 몸에 자기가 문신을 넣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고 문신광이라고 했으나 그는 자기 소신껏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의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이 자리를 노렸던 툴시 게바드는 이 자리를 놓치고 굉장히 억울하였으나 17개의 정보기관의 정보를 관리하는 DNI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뜬금없이 임명한 장관 중에 한 명이 바로 국방부 장관입니다. 특히 그는 매파에 속함으로써 앞으로 많은 워싱턴 DC의 스웜 클리너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강화 경비에 일단은 국방부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경 보안 강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라의 안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 예산에서 원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 효율부라고 하는 새로운 부서가 미국에는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알려져 있던 연방정부 대신에 정부 효율부라고 하여 새로운 기구가 설립이 되는데 거기에 수장으로는 바로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이가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가 식사하는 자리에 독대하여 같이 식사를 하는 정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수족으로 또한 최측근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소녀인 카이는 그녀의 소셜미디어에 일론 머스크를 삼촌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세 중에 실세가 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는 지금 시총 1조 달러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 공헌을 하였죠. 매일 100만 불의 상금과 참가자들에게 100불씩 주면 5만 명이 모이면 500만 불이 소요가 된 것입니다. 상금까지 600만 불을 매일매일 거의 한 달 가까이 썼는데 추정키는 1억 달러 이상을 쓴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수석 보좌관으로는 수지 와일스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수지 와일스는 일명 얼음공주로 불리는 사람으로 항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약간 뒤편에 서서 모든 화보에 나왔던 인물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전혀 아무런 내색도 없이 표정 변화 없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묵묵히 보좌하며 오늘날까지 왔는데 결국은 수석 보좌관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요일인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오발 오피스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만나서 즉시 악수를 하였는데 이 악수는 바로 미국에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의 악수라고 하는 것은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불화를 염려하였으나 결국은 초대를 하고 초청을 받아가서 서로가 악수함으로써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카말라 해리스와 질 바이든 여사 간에는 아직도 냉랭한 기운이 돌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베테랑스 데이에 전몰 장병들을 위하여 알링턴 국립묘지에 참석하였을 때 질 바이든 여사는 카말라 해리스 옆에 앉긴 하였으나 거리를 두고 앉아서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냉랭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가십가들이 이들 둘 간의 냉기류는 굉장히 오래 갈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잭 스미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 특검이 오늘 사임을 한다고 비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두 건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혐의를 수사해왔던 잭 스미스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여 메리 가랜드에게 그간에 몇 번에 걸쳐 이 특검을 못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리 가랜드는 오늘날까지 아무런 논평과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잭 스미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권 이양 이전에 자기가 사임할 것이라고 오늘 기자들에게 말을 흘리고 있는데 그가 하고 있는 두 건의 형사사건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라고 해 가져간 기밀 서류 중에 일부가 가져갈 수 없다고 한 것과 또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 사태 때 그 많은 군중들을 선동하여 그 소요를 일으킨 국내 테러의 배우로 지목하여 수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국민이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함에 따라 이 두 건의 명분은 다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1.6 사건 관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면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권을 다 시켜줘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미국 전역에서 93대 7이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투표 결과가 나오는 유일한 장소가 있습니다. 주도 아닌 것이 주 흉내를 내고 선거 대표단은 3명이나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로 가는 우리가 잘 아는 워싱턴 DC입니다. 여기에 93대 7이라고 하는 편파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민주당 미국 스원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이 1.6 사태에 관련되었던 모든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가둬놓고 배심원은 아무나 뽑아도 93% 이상이 무조건 묻지마 민주당 지지하는 스원프 출신들입니다. 거기서 편결을 하여 실형을 때려놨으니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재판이었다 이겁니다. 따라서 많은 평론가와 많은 법률 해석가들은 이것은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재판이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재판을 정상적으로 회길하든가 아니면 전부 사면을 하고 복권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평이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시민들도 그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 사태 당시에 4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전부 4명은 시위자들입니다. 경관 1명 죽은 것도 없고 방위군 1명도 죽은 것이 없습니다. 시민만 4명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가 반란과 국가 전복 음모 사건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낸시 펠로시는 천안문 사태 때 민주를 위하여 중국까지 갔던 여잔데 중국에 무슨 코가 걸렸는지 희한한 짓을 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IA 고위 관계자가 이란의 최고 기밀을 누설하여
캄보디아에서 FBI에 체포가 되었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CIA 요원의 이름은 아시프 라흐만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습 계획과 위성 사진 등을 이란에 팔아넘긴 혐의로 오늘 체포가 된 것입니다. 괌 소재 연방법으로 이송된 그는 앞으로 국가 반역죄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만약에 실형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아마도 평생을 보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대 미국의 국가 반역에 대한 법리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반역을 하였던 카말라 해리스 등등 많은 민주당 관련 정부 요인들이 그간의 국방의 의무를 무시하고 국경을 열어놓음으로써 미국의 반역을 저질렀던 것에 대한 경고로 보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어떤 수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모든 공직자가 행정을 하는데 나온 실수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국가 반역에 대한 것에는 그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하여 일을 해야 된다는 그 맹세 조항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